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시스템 프로토타이핑, 서머리, 그리고 further studies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부제목이 변조, 복조, 그리고 전력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베이스밴드와 디지털 IF 모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그와 관련된 수학적 모델인 유니폼 샘플링, 유니폼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나이키스 샘플링 디어렘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런 후에 A to D 컨버터와 D to A 컨버터 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그널을 매우 빠르게 샘플링하고 빠르게 컨버전을 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시그널을 더 빠르게 바꾸는 과정, 그리고 디지털 시그널을 더 느리게 샘플링한 것처럼 바꾸는 과정인 업 샘플링과 다운 샘플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운 샘플링과 데시메이션은 D자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업 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마이모 채널 사운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중점적으로 보겠고요. 그리고 전체 과목을 서머리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모 채널 사운더 프로토타이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려면 채널 사운더가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가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나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세 가지 엘리멘트로 보면 트랜스미터, 리시버,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보시는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할 채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공부하기 위해서 채널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가 바로 채널 사운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채널에다가 신호를 가합니다. 그럼 어떤 리스판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리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사운딩 시그널 또는 프로빙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사운딩 시그널 또는 프로빙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내서 나오는 결과들을 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unknown 채널 파라미터들을 이제 extract를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사운더는 크게 이 사운딩 또는 프로빙 시그널에 대해서 채널이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리코딩하는 그런 하드웨어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채널 파라미터들의 특성을 찾아내서 분석하는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널 사운더 그러면 하드웨어만 순수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쳐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하드웨어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널 사운더가 무엇인지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마이모 채널 사운더라고 했으니까 마이모 채널이 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이모라는 용어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에서 이 첫 자들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는 시스템을 분류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죠? 시스템이란 것은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오퍼레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나요? 주로 이런 걸 배웠죠. 들어가는 시그널이 하나이고 그것이 스칼라이든 벡터이든 매트리스이든 시퀀스이든 나오는 시그널도 하나인 이런 시스템을 주로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사이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 그런데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시스템은
인풋도 여러 개이고,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m sub t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m sub r개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마이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모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페이지에서 채널은 어떤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파라메타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랜덤하게 바뀌거나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모 채널이란 것은 채널을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 시스템이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 시스템이 되면 그 채널을 마이모 채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트랜스미터가 놓여 있고요. 여기에 리시버가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서 우리가 만약 라디오 웨이브를 보내면 여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스캐터러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리플렉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인바이러먼트 어떤 건 막 움직이고 있겠죠. 리시버가 트랜스미터가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바이러먼트를 EM 웨이브가 라디오 웨이브가 프로포게이트 될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를 총칭해서 프로포게이션 채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게이션 채널에 전자기파를 이제 우리가 보낼 때 그 안테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프로포게이션 채널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안테나 끝에서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트랜스미터에서 하나 쓰고 리시버에서 하나 쓰면 이 프로포게이션 채널을 양쪽에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로빙하는 프로브 단자를 하나씩 놓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프로포게이션 채널을 안테나 각각 하나씩 씀으로써 사이소 채널로 어떻게 보면 사이소 라디오 채널이라고 합니다. 안테나까지 포함한 것을 사이소 라디오 채널로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서 마이모라고 한다는 것은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써서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을 하나의 프로포게이션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안테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널을 확장해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채널로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프로포게이션 채널이 있을 때 우리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사이소 채널로 만들어서 사이소 라디오 채널로 만들어서 통신에 이용할 수도 있고 마이모 라디오 채널로 만들어서 통신할 수도 있고 또는 트랜스미터에서는 안테나가 하나인데 리시버에서는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사이모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터에서 여러 개고 리시버에서 하나 있으면 마이소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마이모, 사이소, 사이모, 마이소 채널, 라디오 채널로 우리가 만들어서 통신에 이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마이모 채널보다는 사이소 채널 또는 사이모 채널이 많이 생각되었습니다. 트랜스미터에서 이렇게 멀티플 인풋이 되는 것은 이것을 과연 왜 할까? 같은 밴드를 이용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있나? 다른 밴드를 이용한다면 안테나를 하나만 쓰면 되지 않나? 다른 타임 슬롯을 이용해서 해도 여전히 안테나를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이모 채널로 이 프로포게이션 채널을 컨버전을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프로포게이션 채널이 있는데 안테나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이소 라디오 채널이 되기도 하고 사이모 라디오 채널이 되기도 하고 마이소 라디오 채널이 되기도 하고 마이모 라디오 채널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프로포게이션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마이모 라디오 채널로 바꿔놓으면 이것을 사이소나 사이모나 마이소 채널보다 커패서티를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이소일 때 AWGN 채널에서 커패서티가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 베이스 1 플러스 리시브드 파워의 노이즈 덴서티의 밴드위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특히 밴드위스를 픽스하고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P over N 낫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그려보시면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파워가 있을 때 커패서티를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밴드위스는 그대로 있고 물론 노이즈를 낮출 수 있죠. 앰프를 쿨다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파워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파워를 증가시키면 여기에 이제 로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잘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값이. 그런데 안테나를 여러 개 쓰면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요 앞에 어떤 다른 상수가 붙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minimum of 아까 말씀드린 transmit 안테나 수와 receive 안테나 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앞에 붙는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이걸 프리로그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로그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미트 안테나 2개, receive 안테나 3개 그러면 앞에 개수가 갑자기 2가 되면서 이렇게 2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approximately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여기서 2배 하려면 굉장히 많이 더 해야 되겠죠. 예. 이게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파워를 높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더 많이 씀으로써 안테나를 2개로 늘린다는 것은 안테나뿐만 아니라 거기 달려있는 RF 체인도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처리해야 할 시그널들도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드웨어의 컴플렉시티를 높임으로써 동일한 프로퍼게이션 채널을 더 용량이 높은 마이모 채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도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론에서 강구했던 부분들이 이 프리로그 코에피션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향상시키지 못하는지를 알려면은 채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모 채널 사운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모 채널 사운드는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트랜스미터 쪽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개의 시그널을 그러니까 여러 개의 TX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의 TX 안테나에 각각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시그널 트랜스미션이 이 마이모 채널 사운더로 가능해야 되겠고요. 리시버 입장에서도 멀티플 RX 안테나들을 갖기 때문에 이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시그널 리셉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던 프리퀀시 밴드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그 와이브로 시스템이 디플로이 될 때 세 사업자에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3765GHz를 센터 프리퀀시로 갖는 약 20MHz보다 좀 더 넓은 밴드위스가 어베일러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력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이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어 주로 이제 저희 연구동 내에서 그다음에 아웃도어 학교 주위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가 채널 사운딩을 여러 차례 수행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안테나가 달려 있고요. 여기는 GPS 안테나가 있어서 시스템의 클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3765 센터 프리퀀시를 갖는 약 20MHz의 밴드위스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퍼게이션 채널의 특성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마이모로 바꿨을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미터에서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멀티 채널 시그널 제너레이션 보드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멀티 채널 시그널 제너레이션 보드는 일단 비쌉니다. 먼저 채널이라는 것이 이게 좀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말하는 그 단어 채널과 이런 시그널 제너레이션이나 액퀴지션 보드에서 말하는 채널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보드가 컴퓨터에 이제 꽂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 있는 요 단자가 요것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요 아날로그 아웃풋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각을 요 각각의 신호를 주는 이 부분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달리 액퀴지션 보드의 채널을 어떻게 보면 단자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4채널 arbitrary waveform generation 보드인데요. 이렇게 4개의 채널이 있는데 이 4개의 채널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멀티플 채널 아비트러리 웨이폼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비쌉니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대학원 시절에. 그때도 한 4개 정도의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채널에서 애퀴지션 하는 것이 필요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서 채널 2개짜리 시스템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같은 컴퓨터에 꽂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로 다른 보드가 싱크가 안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동으로 싱크를 맞추느라고 사실 과제의 대부분 시간을 낭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게이지라는 회사의 컴퓨젠 4300을 이용했는데요. 이 4개의 채널이 있고 가격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각각의 채널에서 컨버전 레이트가 300메가 샘플 퍼 세크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D2A 컨버터들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이 D2A 컨버터들이 당연히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고요. 300 메가 샘플 퍼 세크.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어떤 건가요? 네. 유니폼 인터폴레이션 할 때 이렇게 썼던 1 over 캐피탈 T sub 캐피탈 I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D2A 컨버터를 우리가 유니폼 인터폴레이터로 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예,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레졸루션이 있죠. 예, 비트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샘플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샘플에 할당할 수 있는 비트가 12비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16비트 레졸루션을 갖는 웨이폼 제너레이터도 있습니다만 비트 수가 올라가면 또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이 제품의 문제점은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채널당 1메가 샘플 정도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1메가 샘플이 들어있으면 이 D2A 컨버터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메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컨버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쭉 읽어서 이 인터폴레이션 레이트에 맞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꾸는데 딱 끝에 도달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시그널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갈 때 좀 딜레이가 발생했고 그 딜레이가 저희 실험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요 1메가 샘플 동안 보내는 시간 동안은 괜찮아서 저희가 결국은 사운딩하는 시그널을 요 1메가 샘플 내에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는 데서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실험실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용으로 제작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가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리시버에서도 또 우리가 멀티 채널 시그널 애퀴지션 보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역시 좀 비쌌습니다. 다행히 게이지에 컴퓨스코프 1242라는 이제 4채널 애퀴지션 보드가 있었는데요. 가격도 뭐 그래도 좀 괜찮았고 더 좋은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보드를 2개를 사서 연결을 하면 물론 그냥 연결을 안 하고 하면 싱크가 안 맞습니다. 4개씩은 맞지만 8개가 맞지 않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브릿지 카드를 사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로, 즉 이 보드 하나를 마스터 하나를 슬레이브 모드로 해서 이 마스터에 있는 클락으로 슬레이브까지 싱크가 맞아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채널 애퀴지션 보드들을 사서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채널 데이터 애퀴지션 보드를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날로그 시그널들이 들어오면 이제 A to D 컨버전을 할 텐데요. 이 A to D 컨버터들의 스펙이 이랬습니다. 먼저 200메가 샘플 퍼 세크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유니폼 샘플링을 할 때 이게 200메가 샘플 퍼 세크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A to D 컨버터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론적으로 본다면 유니폼 샘플러가 있고 followed by 스칼라 퀀타이저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아웃풋이 finite resolution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레졸루션이 12비트 per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시그널 제너레이션 보드와는 달리 메모리는 좀 커서요.
하나의 채널당 256 메가 샘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샘플링, 뭐 긴 시간이라고 해도 한 몇 초 정도인데요. 그래도 샘플링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실험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에서는 이제 4채널 시그널 제너레이션 보드가 준비가 됐고요. 리시버에서는 이제 8채널 데이터 애퀴지션 보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이모 채널로 이 프로포게이션 채널을 바꿔서 채널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트랜스미터 단에서 이 4개의 단자가 나올 수 있고 리시버 단에서 이렇게 8개의 단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트랜스미터 단에 있는 이 제너레이션 보드는 어떻습니까? 그 보드는 리얼 시그널을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가 이 프로빙하는 시그널이 뭐 예를 들면 뭐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컴플렉스 시그널이라면 어떻습니까? 베이스밴드에서 만든다면 인페이스 베이스밴드,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이렇게 2개씩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2개씩 묶어서 예를 들면 시그널 제너레이션 보드죠. 인페이스 쿼드러처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가 RF 체인을 만들어서 보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2개의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인페이스 쿼드러처 이렇게 묶어버리면 어떻습니까? 4개의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4개의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2x4 마이모 채널 사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컴퓨전 4300과 CSE 1242는 어땠습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각각 300메가 샘플 퍼 세크와 200메가 샘플 퍼 세크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했던 밴드위스가 어땠습니까? 한 20메가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게 300메가 헤르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20메가 밴드위스를 쓰니까 이게 나이키스 레이트라고 한다면 우리는 150메가까지 만들 수 있었지만 실제로 밴드위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에서 만들어낸 대신에 패스밴드에서 시그널을 만들어내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베이스밴드가 아니라 이것을 디지털 IF 모뎀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0MHz와 200MHz 공통으로 되는 요 밴드위스니까 요 100보다는 작게 하고 그래서 이 50에서 한 100 사이에 이렇게 시그널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디지털 IF 모뎀 형식의 마이모 채널 사운드를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몇 개의 트랜스미터, 몇 개의 리시브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4개, 8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4x8 마이모 채널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테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니폼 리니어 어레이라고 합니다. 등간격으로 이제 안테나의 엘리멘트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니폼 이제 서큘러 어레이라고 하는데 등 각도로 엘리멘트가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ULA 또는 ULA, UC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콤비네이션으로 인도어, 아웃도어 그리고 모바일에서 채널 측정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저희가 뭐 주문 제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스펙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디지털 IF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 시스템을 4x8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광대역으로 만약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인페이스 베이스밴드,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될 테니까요. 그때는 조금 안테나 수가 적은 뭐 2x4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 제너레이션 보드와 데이터 애퀴지션 보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RF 체인을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IF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그널이 IF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업 컨버전을 해서 보낼 텐데 업 컨버전 하면 어떻게 되나요? IF 시그널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죠. 이것을 믹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 오른쪽으로 쉬프트하고 왼쪽으로 쉬프트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쉬프트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밴드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필터링 아웃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원하는 밴드지만 우리가 좀 더 높은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프트해서 쓴다면은 이때는 이쪽을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upper side tuning 이라고 하고 이것을 lower side tuning 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lower side tuning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2.3765 GHz를 센터 프리퀀시로 쓰는 경우도 우리가 그리고 동일한 IF 저희는 70MHz를 썼습니다만 썼던 경우도 두 가지 방식으로 업 컨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upper side tuning 을 할 수도 있고 lower side tuning 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로어 사이드 튜닝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필터를 이제 써야 되는데요. 없애야 되니까요. 문제는 이 필터가 샤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필터가 저희가 산 필터가 뭐 이렇게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라면 사실 어느 쪽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 생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었습니다. 필터링 효과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그널이 있는데 이쪽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남아서 기존의 다른 밴드를 침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로어 사이드 튜닝을 할 때는 필터의 리스판스가 이쪽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그널이 남아서 이 상위 밴드에 있는 다른 라디오 스테이션들에게 인터페런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터의 쉐입도 보고는 결국은 이렇게 로어 사이드 튜닝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RF 체인을 구성했는데요. 트랜스미터에서는 먼저 업 컨버전을 해야 되겠죠. 예, 업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IF 시그널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4개가. 여기다 이제 믹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믹싱을 할 때 사용되는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싱크가 잘 맞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로컬 오실레이터로부터 이렇게 스플리팅을 해서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피딩을 했습니다. 주의하실 건 이렇습니다. 요 피딩하는 케이블 랭스가 다르면 여기 곱해지는 시그널의 페이즈가 바뀝니다. 고주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플리터입니다. 그래서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을 받아서 스플리팅을 1 to 4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믹서들이 있어서 시그널을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과 믹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로어 사이드 튜닝을 하니까 이 필터로서 이쪽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밴드 패스 필터들이 쭉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파워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폭을 하는데 이랬습니다. 저희가 증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이제 다시 이렇게 서프레션 됐던 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더 필터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필터링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인이 떨어지죠. 그래서 또 증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개의 파워 앰프와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리시버에서도 이제 IF로 내려야 되겠죠. 아날로그 단에서 IF로 내려야 되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온 시그널을 먼저 소우 필터로 프리 셀렉션 필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로서 이제 증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필터링하고 물론 증폭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IF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8개가 있죠, 지금. 그런데 또 트랜스미터에서 마찬가지로 이 믹싱하는 시그널을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따로따로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을 스플리팅을 한 다음에 8개의 RF 체인에 피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시버 RF 체인 박스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스플리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뭐 LNA와 소울 필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 있고요. 여기 믹서가 들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트랜스미터고요. 여기가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PC에 컴퓨전 4300을 인스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락이 조금 스테빌리티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락 루프를 구입해서 이 300MHz로 엑스터널 클락에서 피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4개의 IF 시그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F 체인 박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RF 체인 박스가 먼저 업 컨버전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서 없앴고요. 그 다음에 증폭을 했더니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언원티드 밴드에 이 시그널이 나와서 또 필터링 한 번 더 하고 또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테나에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오실레이터 클락이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HP D4000A라는 아비트러리 웨이폼 제너레이터에게 이것이 뭐죠? 참 2.3765 더하기 이건 기가헤르츠고요. 70 메가헤르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점을 찍고 보면 이제 70 더해 보시면 딱 나오죠. 그래서 2.4465 기가헤르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FC 플러스 FIF입니다. 즉 저희가 로어 사이드 튜닝을 하기 위해서 로컬 오실레이터 클락을 캐리어 프리퀀시보다 더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리트를 통해서 4개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각각의 RF 체인의 믹서에다가 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트랜스미터를 구성했고요. 리시버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안테나가 있고요. 그래서 8개의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들어온 시그널을 여기서 이제 증폭을 조금 한 다음에 필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게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게인을 키우고 또 필터링을 하고 해서 저희가 디자이어드 밴드 안에서 신호를 충분히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HP D3000A라는 또 아비트러리 웨이폼 제너레이터로 시누소이달 클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스플리터를 통해서 8개로 스플리팅을 한 다음에 각각의 믹서에다가 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2.3765 플러스 70 2.375GHz 플러스 70MHz인 즉 FC 플러스 FIF에 해당하는 이 프리퀀시로 우리가 제너레이션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이 사이드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하이 사이드 컨버전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 이렇게 똑같이 만드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로어 사이드 튜닝을 하면은 이게 실제로 날아가는 시그널이 우리가 만들었던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아니고 그것을 이 컨주게이션 한 것이 됩니다. 특히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시면 이게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컨주게이션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채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비록 이렇게 로어 사이드 튜닝과 하이 사이드 컨버전으로 요 주파수를 맞춰 놓으면 결국은 디모듈레이션 할 때 다시 시그널이 엑소로 되어 있지만 채널은 좌우가 뒤바뀌고 컨주게이션 된 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운딩 시그널로는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M 시퀀스를 써서 이제 BPSK 모듈레이션으로 사운딩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M 시퀀스 주기는 1023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심볼 레이트는 20메가 샘플 퍼 세크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심볼마다 이게 15개의 샘플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업샘플링 팩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 단위를 잘 보시면 메가 샘플 퍼 세크고 이게 샘플스 퍼 심볼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면 300 메가 샘플 퍼 세크라는 이
컴퓨젠 4300의 이 클락 프리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펄 쉐입으로는 저희가 스퀘어 루트 레이스 코사인 펄스 위드 액세스 밴드위스 22%짜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벌 레이트에다가 1 플러스 액세스 밴드위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대략적인 패스 밴드에서의 밴드위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0메가에 1.22를 곱해보면 대충 24.4 메가헤르츠 정도의 밴드위스를 패스 밴드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밴드 내에서 이 시그널이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IF 캐리어는 70MHz 정도를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좀 가운데 50메가가 사실 가운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컴퓨젠과 컴퓨스코프의 낮은 쪽 클락 레이트로 보면 이제 200MHz가 되고 그 절반은 100이고 또 한가운데쯤은 50인데도 저희가 70으로 약간 치우친 쪽을 선택한 이유는 이 DC 부분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시그널이 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좀 피해서 약간 높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PSK 이렇게 M 시퀀스로 BPSK 사운딩 시그널을 만들어서 많이 실험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최근에 OFDM 시그널을 또 만들어서 채널 사운딩 실험을 했습니다. IF는 여전히 70MHz로 했고요. 그 전에 BPSK로 할 때는 이제 M 시퀀스를 써서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QPSK를 써서 OFDM 파일럿 심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FT 사이즈로는 512포인트 FFT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스페이싱은 약 24.4kHz 정도를 선택했습니다. OFDM 제가 시그널 모델을 말씀드릴 때 캐리어 스페이싱이 어떻게 정해진다고 했나요? 네.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이게 S가 빠졌네요. 예,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1/t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실제로 캐리어 스페이싱과 비슷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FFT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식을 곱해서 보시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수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게 좋기 때문에 24.4가 아니고 24.4140, 625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파라메터로부터도 사실 정확한 이 1/tc 값,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인터폴레이션 할 때 저희가 쓴 값인데요. 그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그젠플로 만들었던 마이모 채널 사운드의 하드웨어 입장에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과목 전체를 서머리하고 여러분이 디지털 통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의 오브젝티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시니어 레벨 언더그래주이시나 퍼스트 이어 그래주이트 스튜던트 또는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는 리서처나 이제 엔지니어라고 이제 타겟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이 어널리시스와 디자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고 따라서 이 현대 디지털 통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어려운 토픽들을 공부할 때도 바탕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이 퀄리티 리서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과목의 목표였습니다. 좀 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해석 방법, 해석 도구들을 저희가 제공했는데요. 크게 이제 푸리어 어널리시스와 확률, 랜덤 베리블, 랜덤 벡터, 그리고 랜덤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을 리뷰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Fourier Series, Fourier Transform을 여러분이 배우셨고요. 특히 이제 LTI 시스템과 그것의 Impulse Response, 그리고 Frequency Response 등에서도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이 probability 과목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independence of random variables, 그리고 independence of random processes에 대해서 주로 봤고요. 그 다음에 random variables, random process가 있을 때 그것의 correlation에 대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얼과 컴플렉스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과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유는 그 리시버의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 만들어지는 노이즈가 가우시안 노이즈였기 때문이고요. 특히 그 가우시안 노이즈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도 캐릭터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리시버에서 그것이 필터링 되기 때문에 그것의 LTI 필터링에 대해서도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을 공부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드밴스드 토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초적인 것을 여기서 공부했는데요. 특히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컴플렉스 엠벌로프가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IQ 모듈레이터, 폴라 모듈레이터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리얼 패스밴드 시그널로 컨버전하기 위한 다이렉트 업 컨버전과 멀티 스테이지 업 컨버전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다이렉트 업 컨버전과 멀티 스테이지 업 컨버전이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로 일어나는 것에 대응하는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시버에서는 이미지 밴드 프로블럼과 그 이미지 밴드에 있는 시그널을 제거하기 위한 이미지 리젝트 필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디지털 모듈레이션 기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을 캐릭터라이즈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선국 허가를 받았을 때도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이 레귤레이션을 벗어나지 않는지 그렇게 검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뿐만 아니라 페이즈와 엔벨로프의 컨티뉴어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물론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그런 매트릭은 아닙니다만 앰플리파이어 넌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얼마나 시그널이 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척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지털 모듈레이션으로 우리는 앰플리튜드 시프트킹 그리고 페이즈 시프트킹을 배웠고요. 거기서 펄스를 렉탱귤러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리고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이 QPSK와 유사한 offset QPSK 그리고 그것의 렉탱귤러 펄스를 half sign으로 바꾼 미니멈 시프트킹을 배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어떤 것이었죠? 이 offset QPSK와 MSK는 그냥 offset QPSK는 QPSK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똑같았고 그다음에 MSK는 QPSK에서 렉탱귤러 펄스를 그냥 half sign으로 바꾼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듈레이션 기법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향상시키는 기법이라기보다는 페이즈 컨티뉴어티와 엔벨로프의 컨티뉴어티를 향상시켜서 앰플리파이어에서 증폭될 때 보다 그 앰플리파이어가 파워 이피션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트랜스미트 시그널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 제너레이션과 3rd 제너레이션 셀룰라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SCDMA 시그널과 우리가 4G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OFDM 시그널의 시그널 모형과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토픽으로 디지털 베이스밴드, 디지털 IF 모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것의 반대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키스트 디어램을 공부를 했고요. 디지털 투 디지털 어떻게 보면 컨버전에서는 업샘플링,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그와 반대인 다운샘플링,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데시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디지털 통신을 다 이해하신 것 같은가요? 예, 다 이해하신 것 같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도 이미 들으셨다고 봐야 되고요. 이 과목은 제가 주 제목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달았지만 부제목으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려면 나머지 부분인 이 리시버 디자인과 리시버의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에 관한 부분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여기 채널이 있고요. 저희가 TX와 RX가 있다면 디자인해야 될 건 어떤 건가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페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뭐냐면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페어 중에서도 특히 이 아날로그 단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단과 관련된 부분을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모듈레이션 기법들은 보았지만 그러면 어떤 채널에는 어느 게 더 나은지 이런 것은 자세히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려면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함께 조인트 디자인을 하려면은 이 채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드밴스드된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는 먼저 아마 채널 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올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EM 웨이브가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은 이 프로포게이션 채널로 모델링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안테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라디오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채널도 중요한데 실제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RF 체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해 보면 이 클락 옵셋 이런 것을 굉장히 좋은 클락을 사서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싸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쓰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RF 체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 RF 체인에서 일어난 효과 때문에 이 전체 채널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 채널에 맞게 시스템을 좀 다르게 디자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까지는 뭐 아날로그였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12비트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는 A2D 컨버터나 D2A 컨버터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최근에 뭐 풀 듀플렉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걸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자기가 트랜스미트한 시그널이 리시버로 바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높은 레벨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비트 레졸루션에 의한 효과, 즉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에 의한 효과도 고려해야 돼서 또 채널이 그런 노이즈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의 채널을 디지털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특성도 또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의 특성을 연구를 해야지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채널을 이제 모델링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라디오 채널과 관련해서는 프로포게이션 채널과 관련해서는 이 멀티패스 페이딩 채널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사이소 라디오 채널에서 먼저 Ysense Stationary Uncorrelated Scattering 채널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뭐 도플러 스프레드, 딜레이 스프레드 뭐 이런 용어들을 배우시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frequency flat channel, frequency selective channel이라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도 이 부분에서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해야 될 게 이렇습니다. 트랜스미터에서 어떤 식의 디지털 시그널을 전송하면 그 채널을 통과했을 때 리시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지 가장 잘 전송된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느냐. 이 복원 과정은 채널 에스티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를 잘 디자인해서 우리가 이 퍼포먼스를 분석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그 퍼포먼스가 이 트랜스미터에서 사용된 파라메타 그리고 채널에서 나타나는 파라메타로 파라메타라이즈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채널에 있는 파라메타는 최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게 일종의 피드백 과정을, 사고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트랜스미터를 잘 디자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 여러분의 통신 과목에서는 주로 이 리시버를 디자인하고 리시버의 성능을 분석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특히 QAM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요. 쿼드러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 나이키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또 다른 디어램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컨디션 포 제로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램을 배웠습니다. 이것과는 사실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디어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키스트 디어램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샘플링 디어램인지 QAM 모듈레이션을 위한 제로 ISI 컨디션인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통과해서 온 시그널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퀄라이저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리니어와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들에 대해서 아마 배우시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에러 컨트롤 코디드 시스템과 또 관련되어서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시퀀스 디텍션에 대해서도 좀 배우실 거고요. 특히 최근의 어떤 터보 코드라든가 LDPC 코드 관련해서 또 배우실 때 빗 바이 빗 맵 디코딩을 배우시는데 이퀄라이제이션에서도 빗 바이 빗 맵 디텍션에 대해서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라는 과목입니다. 통계적 추론에 대한 과목인데요. 크게 디텍션과 에스티메이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텍션을 좀 배우셔야지 여러분이 앞서 과목에서 배워야 된다는 그 리시버 설계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에스티메이션을 배우셔야지 채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리시버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신호 처리 과목은 꼭 필요한 과목이므로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에 있어서 가장 펀더멘탈한 것이 바로 이 인포메이션 디어리입니다. 예를 들면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뭐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뭐 주어져 있는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트랜스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리시버를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클로드 셰넌이 채널이 주어진다면 이 채널을 가장 잘 이용할 때 도대체 얼마나 빨리 우리가 에러 거의 없이 전송할 수 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디어리가 바로 인포메이션 디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컴프레션하고 그것을 채널에 맞게 또 트랜스미션하는 그런 것이 그런 주제가 이 인포메이션 디어리 주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를 하시지 않으시면 현대 디지털 통신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할 과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셰논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 트랜스미터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에러 프로텍션이 되는, 에러 컨트롤이 되는 그런 코디드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컨트롤 코딩이라는 과목을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많은 경우에 이 에러 컨트롤 코딩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이 선형대수학입니다. 여러분께서 학부 때 들으셨던 선형대수학과는 달리 이 finite field라는 대서의 선형대수학을 좀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험이 되시겠습니다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란 것은 결국은 주어진 채널에서 이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조인트 최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적화에 대한 수업들도 몇 가지 들으셔야지 좀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트랜스밋, 멀티플 리시브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 마이모 채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마이모 채널에서 어떻게 커패서티에 도달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할까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모 시스템의 경우에는 안테나가 여러 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타임 베링인 채널을 다루기 때문에 스페이스 타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시공간 무선 통신에 대한 과목들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다음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댑티브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된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보다 좋은 엔지니어가 되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 통신과 이 디펜스 관련된, 특히 레이더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서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더는 전통적으로 넓은 밴드위스를 갖는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통신도 점점 넓은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학문이 머지가 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레이더 관련된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좋은 커리어를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